자, 여기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고 갑시다. 우리가 배운 게 경계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것을 공부를 했는데, 크게 이제 폴라리제이션에 따라서 이제 두 가지 상황이 나뉘고요. 그 다음에 전반사가 일어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제 두 가지 케이스가 생겼죠. 그렇죠? 그래서 그 내용들을 여기다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처음에 우리가 이제 일렉트릭 필드가 인터페이스에 평행한 케이스, 여기는 이제 마그네틱 필드가 인터페이스에 평행한 케이스. 우리가 이제 수업 시간에 이 부분은 제대로 다 유도를 했었죠. 그 다음에 그러면 이게 왼쪽 오른쪽은 그 폴라리제이션에 대한 내용이고, 이제 위아래는 뭐냐면은 여기다도 하나 선을 그리는 게 낫겠네요. 선이 이렇게 삐뚤어지는 거야. 자, 이거 이제 이쪽 칸은 뭐냐면 전반사가 이제 안 일어나는 거. sin 세타 i가 n1, n2보다 작은 거. 여기는 sin 세타가 n1보다 요거보다 큰 거.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내가 웨이브의 성질을 이제 표시를 할 거예요. 여기는 이제 이게 인풋 웨이브, 그 다음에 이게 반사 웨이브, 그 다음에 이게 투과 웨이브. 그러면 이제 세타 i, 세타 r, 이게 세타 t다라고 하면 우선 반사의 법칙, 세타 i는 세타 r과 같다. 그 다음에 슈넬의 법칙, n1 sin 세타 i는 n2 sin 세타 t와 같다. 자, 이렇고, 그 다음에 이제 컴플렉스 앰플리튜드를 여기다 써보면, 그냥 여기는 1이라고 할게요. 1이라고 하면 여기에선 요 케이스에서 컴플렉스 앰플리튜드가 뭐였냐면은 이제 요게 파란색으로 쓸까요? 이게 컴플렉스 앰플리튜드고, 이제 이 웨이브 앰플리튜드는 2베타. 자, 이렇게 됐죠. 여기서 이제 알파 베타는 n1분의 n2였고, 알파가 뭐였죠? 알파가 코사인 세타 i, 코사인 세타 t,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앰플리튜드가 리얼 파지티브, 그 다음에 얘는 리얼 파지티브 혹은 네거티브. 그러니까 리얼이기 때문에 페이스 디퍼런스는 없다. 트랜스미티드에서는. 그 다음에 리플렉티드에서는 알파 베타가 1보다 크냐 작으냐에 따라서 그 페이스 차이가 0도가 될 수도 있고 파이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폴라리제이션이 다르게 됐을 때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폴라리제이션이 다르게 됐을 때는 반사 법칙, 그 다음에 이제 투과 법칙은 다 똑같은데 이 슈넬의 법칙 다 똑같죠. 세타 I, 세타 R. 이게 다 똑같은데 달라지는 게 뭐냐? 이제 앰플리튜드들의 관계가 서로 달라지는 거죠. 여기서는 인풋 페이즈, 인풋 그것의 앰플리튜드를 컴플렉스를 1로 놓으면, 그렇게 노멀라이즈라면 여기는 자 옆에랑 이제 비교하기 좋게 하려면 보기 좋게 하려면 알파 나누기 베타 1 빼기 알파 나누기 베타가 되고요. 자, 여기서는 1 더하기 알파 나누기 베타, 그 다음에 여기는 그래서 역시 여기도 앰플리튜드가 리얼 포지티브고 얘는 이제 마이너스. 알파 베타 이제 데피니션은 같고요. 자, 제가 혹시 필기하다 좀 틀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는 좀 확인하시고 만약에 필기 틀린 게 있으면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 리플렉터스 다 쓸까요? 여기서 이제 R 값은 요거의 제곱이고 T 값은 요거고요. 자 1번 케이스에서는 우선은 T 값이 그 다음에 R 값이 요게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좀 잘 정리를 잘 해보세요. 저는 이제 화면이 작아서 상당히 적기가 쉽지가 않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전반사가 일어날 때에는 좀 더 복잡해지죠. 일단 인풋 웨이브야 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거고, 근데 리플렉티드 웨이브가 있고, 그 다음 이제 여기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여기서 이제 이것의 컴플렉스 앰플리튜드를 1이라고 하면 이제 이것의 컴플렉스 앰플리튜드는 exponential 마이너스 2배의 phi s라고 불렀고요. 그 다음에 빨간색에는 exponential 마이너스 phi s i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케이스에서는 역시
역시 이제 컴플렉스 앰플리튜드 얘가 1이었다라고 하면 여기는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여기서는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I by P가 된다. 그리고 트랜스미션은 0이고 그럼 100% 반사된다. 그래서 이걸 토탈 인터널 리플렉션 이제라고 불렀고요. 이때 그 페이즈, 이제 페이즈가 뭐가 되냐면은 페이즈가 이 경우는 탄젠 얘가 탄젠트 인버스의 알파의 베타. 그 다음에 이용의 이제 페이즈 어드밴스 크기를 결정하는 phi p가 이렇게 된다. 이게 맞죠? 예, 맞습니다. 여기다 이걸 적어두는 게 낫겠네요. 여기선 앰플리튜드가 1이었으면 여기 1이고 여기는 1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여기는 이렇게 된다. 사실 이제 복잡하게 썼지만 이제 그 페이즈를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쓴 건데 얘는 원래 이제 1 더하기 I 알파 햇 베타분의 2 베타를 이제 앰플리튜드와 페이즈로 갈라 쓴 거고요. 얘는 1 더하기 I 알파 햇 베타 1 빼기 I 알파 햇 베타. 얘는 1 더하기 I 알파 베타 요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알파 햇과 베타는 마찬가지로 n1분의 n2고 알파 햇은 코사인 세타 i 사인 하이퍼볼릭 세타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이게 이제 한 페이지로 이제 정리한 내용이고요. 폴라리제이션에 따라서 앰플리튜드를 가지고 이제 그 페이즈를 다 컨스트럭트 하시면 되겠죠.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거 우리가 한 2시간 수업을 통해서 이걸 유도를 했고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실 거고요. 유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이걸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책에 있는 간단한 상황을 이제 일단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그 리플렉션 코에피션트하고 그다음에 트랜스미션 코에피션트를 이제 계산을 했었는데 이제 그것을 그 그래프를 한번 또 그려 볼게요. 그러면은 또 아까처럼 또
일렉트릭 필드가 인터페이스에 평행한 케이스, 그 다음에 이제 magnetic 필드가 인터페이스에 평행한 케이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전반사가 일어나는 경우, 전반단사가 안 일어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를 일단 이렇게 한번 나눠서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이제 책에 있는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데요. 뭘 그릴 거냐면 여기다 이제 네모 박스를 치고 그래프를 그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리플렉션 코에피션트, 그 다음에 트랜스미션 코에피션트는 우리가 정확한 표현식을 다 계산을 했고요. 자, 여기 이제 x축이 세타 인풋 앵글이야. 인풋 앵글이고, 자, 내가 그 파란색을 리플렉티비티를 계산 그림을 그려볼게요. 각도는 여기가 0도고 이제 2분의 파이 90도죠. 자, 이렇게 되면 리플렉티비티 아까 했던 것처럼 파란색으로 그림을 그리면은 얘는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1을 빼면 그럼 이제 트랜스미션이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제 이 케이스는 뭐냐면은 이 케이스는 소리가 전파되는 속도가 느린 곳으로, 그러니까 뭐 책에서 내가 덴스한 영역으로 들어갈 때, 저 일반 물리 때는 뭐 밀하다, 소하다 뭐 이런 말 했는데, 그러니까 밀도가 높은 매질로 들어갈 때 트랜스미션과 리플렉션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폴라리제이션이 이제 H 필드가 평행하게 될 때는 조금 이제 특이한 일이 벌어지는데,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빨간색이 이렇게 돼요. 그래서 보시면 어떤 특정한 앵글이 있어서 이 특정한 앵글이 이제 내가 이걸 세타 B라고 부르는데, 여기에서 리플렉션이 하나도 없이 전체가 투과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네요. 전체가 투과. 이런 일이 왜 벌어지는가? 아까 여기 보시면 이 리플렉티비티를 보시면 여기 1 빼기 알파 베타 혹은 여기 1 빼기 알파는 이게 0이 되는 수가 있잖아요. 이게 0이 되면 리플렉션이 하나도 안 일어나고 전체가 다 투과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게 아까 컨디션으로 이때 함수꼴을 써보면 이 리플렉티비티가 베타 빼기 알파, 베타 더하기 알파의 제곱인데, 요게 0이 되는 게 알파가 베타가 되는 경우잖아요. 그걸 이제 구해보시면 예. 이렇게 되고, 이걸 이제 브루스터 앵글이라고 불러요. 이 특정한 빛으로 특정한 각도로 빛이 들어오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표면에 평행한 그런 H 필드는 전부 다 투과가 되고 반사가 하나도 안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그럼 만약에 빛이 입사하는 빛이 이런 빛과 이런 빛이 섞여 있었다 그러면은 내가 이 특정한 앵글로 들어온 빛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 앵글을 한번 생각해. 이 정도 앵글을 생각해 보면 이런 폴라리제이션은 어떻게 돼요? 거의 반사가 안 되고 대부분 여기 반사되는 빛은 다 이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길 가다가 길에 태양빛이 반사되든 아무튼 무슨 빛이 반사돼서 우리
반사된 빛이 굉장히 강렬하잖아요. 근데 그때 오는 빛은 어떤 빛이 오는 거야? 일렉트릭 필드가 수평으로 진동하는 빛이 온다는 거야. 왜냐면 마그네틱 필드가 수평으로 진동하는 것은 거의 반사가 안 되니까. 그때 우리 눈 안에 들어오는 것들은 전부 다 얘네들만 들어오는 거야. 그렇죠? 일렉트릭 필드가 오른쪽 왼쪽으로 진동하면서 나한테 그 화살이 쏘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운전을 하시다 보면 편광 선글라스 같은 걸 낄 때가 있는데 그 편광 선글라스를 끼는 거는 뭐냐면 땅바닥에 땅에 반사된 빛이 눈을 찌르는 것을 막는 건데, 그럼 그 편광은 어떤 편광을 가리는 거야? 요 편광을 가리는 거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특정한 성질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반대로 이렇게 될 때는 이제 전반사가 일어날 조건을 만족시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케이스에서 역시 이제 리플렉션 코에피션트와 뭐 이런 걸 이제 그림을 그리면 리플렉션이 언젠간 100%가 되고, 그럼 이제 트랜스미션은 언젠간 0이 되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도 항상 이제 브루스터 앵글이 존재하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특정한 앵글이 존재하는데, 그 앵글을 세타 C라고 하면, 여기서는 이제 토탈 인터널 리플렉션이 일어나는 거죠. 토탈 인터널 리플렉션. 그 세타 C는 누가 결정하느냐? 굴절률의 B N1분의 N2, 즉 N2가 작은 곳으로 들어가는, 그럴 때만 이제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지겠네요. 그래서 이런 특정한 폴라리제이션, 이제 브루스터 앵글도 존재하고 크리티컬 앵글도 존재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H 필드가 수평인 경우에는 항상 이런 특이한 일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제 책에 요 현상을 우리가 실험적으로 쉽게 재밌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게 두 개 나오는데, 이제 그걸 소개하면, Frustrated Total Internal Reflection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뭐냐면은 이 프리즘이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그럼 여기 이제 빛을 쏴요. 그럼 빛을 쏘면, 근데 만약에 그럼 이제 요게 이제 입사각이 되는 거죠. 근데 이 물질의 입사각이 크리티컬 앵글이 요거보다 작다고 칩시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전반사가 일어나는 거죠. 전반사가 이렇게 일어나는 건데, 그런데 여기에 똑같은 이제 프리즘을 이렇게 갖다 대는 거야. 하나 더 여기다 딱 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사실 이게 전반사가 일어나는지만 요 영역에는 이제 에바네센트 웨이브가 살짝 존재하는 거죠. 요 폭이 어느 정도? 스킨 뎁스만큼. 그래서 만약에 이 프리즘과 이 프리즘 사이에 이 거리를 내가 L이라고 했을 때, 만약에 이 L이 스킨 뎁스보다 작다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프리즘 이쪽에도 일렉트릭 필드가 존재하고 거기서 웨이브가 전달될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경우에는 트랜스미티드 웨이브가 이렇게 빠져나올 수 있다. 만약에 프리즘의 거리가 길면, 그럼 이미 이제 웨이브는 다 죽어 없어져서 두 번째 프리즘으로 아무것도 빛이 전달되지 않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파티클들의 역학에서 생각해 보면 이건 굉장히 이상한 건데, 이 웨이브 역학에서는 이제 이렇게 갈 수 없는 영역을 건너뛰어서도 이제 가는 일이 벌어지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이제 똑같은 현상이 이제 양자역학에서도 이루어지고, 거기서도 왜냐면 운동 방정식이 웨이브 방정식처럼 생겼기 때문에 마치 이제 이게 퀀텀 터널링과 비슷한 그런 현상이 되겠죠.
그 다음에 혹시 실험하시는 학생들은 이런 걸 본 적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제 프레스넬이 이제 개념적으로 소개했다고 해서 프레스넬 롬은 이제 기울어진 사각형, 뭐 평행사 변형, 뭐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면 좀 유리로 이런 평행사 변형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빛을 쏴요. 그러면 이제 내가 이등변 평행사 변형을 만들 때 이 각도가 있을 텐데, 자, 그러면은 내가 이걸 직각으로 입사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요 빛의 요 입사 각도가 얼마가 되냐면 정확히 요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물질을 딱 이렇게 만들고 내 직각으로 입사를 시키면 입사각이 요건데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제 여기서 이렇게 반사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세타가 이제 크리티컬 앵글보다 크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이제 전반사가 일어나겠네요. 전반사가 이렇게 일어나고, 이 각도는 똑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두 변이 평행하니까 여기서 여기 세타, 여기서 전반사가 일어났으면 여기서도 전반사가 일어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쪽으로 들어간 빛이 전반사 두 번을 일으켜서 이 바깥으로 나와요. 바깥으로 나오는데, 그런데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아까 전반사가 일어나면 전반사가 일어나면은 그 폴라리제이션에 의존해서 페이즈가 바뀐다라고 했죠. 바뀐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일렉트릭 필드는 이제 여기서 두 가지 방향이 있는데, 하나는 이제 이쪽 방향, 폴라리제이션 두 개가 있는데, 둘을 반반씩 섞어, 그러니까 이렇게 45도 폴라라이즈 되어 있는 그 빛을 여기다 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각각의 폴라라이즈 된 것이 여기서 어떤 애는 여기서 이제 그 페이스가 2배 파이 s, 여기서 2배의 파이 s, 여기서는 그 다른 폴라리제이션은 여기서 두 배의 파이 p, 여기서 두 배의 파이 p만큼의 페이즈를 획득을 하죠. 처음 페이즈에 비해서. 그럼 결과적으로 여기에서 보면은 이 두 폴라리제이션의 이제 여기 나오는 빛의 폴라리제이션을 보면 이제 폴라리제이션이 두 개가 있는데 이것의 앵글은 두 배의 파이 s 더하기 파이 얘의 컴플렉스 앰플리튜드의 페이즈는 익스포넨셜 4배의 i p 파이 이건데, 이쪽은 어떻게 됩니까? 익스포넨셜 4배의 i p s가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것과 이것의 차이가 이것의 차이가 뭐가 돼야 되는 건가? 네 배의 파이 s 요것이 2분의 파이가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두 폴라리제이션의 페이즈 차이가 2분의 파이가 되니까 결국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여기서 이 결과가 서큘러 폴라라이즈 된 웨이브가 들어오겠죠. 그래서 선형 것을 이제 서큘러 폴라라이즈로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 물질의 굴절률을 잘 선택해서
그 요 굴절률과 요 앵글에서의 페이스 디퍼런스가 요 관계를 딱 만족하도록 물질을 선택해서 저 세타를 만드는 거야. 대략 유리로 만들면 저게 한 50도 정도가 된다고 하네요. 그러면은 선형 편광된 빛을 서큘러 폴라라이즈드로 만들 수가 있고, 거꾸로 서큘러 폴라라이즈를 집어넣으면 이제 리니어 폴라라이즈 된 거로 변형시킬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 다른 광학이나 이런 데서 들어봤을지 모르겠는데 이제 복굴절 이런 걸 이용하면 서큘러 폴라라이즈 된 걸 만들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이 토탈 인터널 리플렉션을 이용해서 훨씬 더 쉽게 안정적으로 서큘러 폴라라이즈 된 그런 빛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네요. 자, 이번 주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